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국회가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거창하게 자평하며 폐지했던 특활비가 꼼수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배경 등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오늘 경축사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축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보면 그 안에는 보통 세종문화회관이었는데 오늘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용산에 그러니까 주한 미군 사령부가 있었고요. 네. 올해 6월 달에 평택으로 이전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 용산 기지를 그 국민에게 돌려주는 문제가 논의가 됐고 예. 거기에 이제 그 국가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2005년도에 이제 생성이 됐었는데 예. 그 이후에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좀 더디게 진행이 됐고 그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6월 달에 제대로 이제 이전하면서 그 계획대로 그 국민에게 용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평화로운 그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 계획이 이제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곳이 일본 강점기에 용산 기지가 일본을 위한 그 군사 기지로 활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미군 기지로 썼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본격적으로 돌려주는 거죠. 일부는 국민에게 돌아온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이제 의제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과 함께 좀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야외에서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역시 경축식이 열린 장소의 의미 좀 짚어주실까요? 예. 좀 전에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아마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주로 해왔는데 이전 정권에서 쭉 해왔으니까 이제 이번엔 작년에는 급한 김에 옛날 그대로 했겠지만 이제 새로이 정권이 안정화돼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장소를 변경했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 대변인이 이야기하셨듯이 새로운 반환, 일제치하로부터의 반환이라든지 혹은 경의선, 경호선 출발이라든지 그 내용은 경축사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경축사 보면 되고 어쨌든 간에 아마 주안점은 주로 그 지난 보수 정권과의 어떤 차별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차별화라고 해서 실제로 차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 의미 있는 곳마다 내년에는 또 다른 곳으로 할 그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다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겠죠. 지금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1년 뒤에 이제 한반도가 평화 정착과 그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경의선을 만약에 그 시작이 된다라면 그것이 이제 착공이 되고 진전이 된다라면 거기에 걸맞는 또 강복절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장소의 의미를 짚어봤고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만큼 남북 관계 관련 언급이 많았는데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에 남으셨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그 지금 6개국이 참여해서 그 철도 그 공동체를 이뤄내는데 좀 함께 하자라는 제안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몽골, 러시아, 일본, 남북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북아 6개국과 또 미국까지 포함된 거죠? 포함시킨 건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이미 그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제안이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줄기차게 제기했던 것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특히 남측이 고립되어 있는 섬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부산에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갈 수 있는 열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미래 세대를 위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그 단절되어 있는 역사가 미래로 향하는 역사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신 것이 오늘 아마 가장 큰 것이고요. 결국은 이 남북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이 30년에 걸쳐서 남북이 계속 교류를 해 나간다면 170조에 가까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15를 맞이해서 물론 더욱더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는 결국은 다 평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네, 예, 예. 역시 남북 관계와 관련한 언급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 어떤 걸 예. 꼽으시겠습니까? 보통 뭐 저런 경축사 하게 되면 네. 좀 외교적 수사들이 많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 아마 북한 쪽에서 주목할 수 있는 발은 두 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채찍이고 하나는 당근인데요. 채찍은 아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이후에 미국의 포괄적 조치라고 네. 해서 아마 원칙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근데 이런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마 많이 마음이 무거울 거라 보이지고 많이 따가울 거라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채찍이고요. 그리고 당근 하나는 그 반대급부로 아마 당근 하나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당근 하나는 뭐냐면 올해 안에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약간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언제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어떤 미래를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현재에서 당장 북한 쪽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 철도와 도로 연결을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완공식도 아니고 착공식을 목표로 하겠다. 하겠다, 목표를 이런 하겠다는 거죠.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건 정도는 자기들한테 주는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대변인님 하나씩 짚어보면 북미 관계가 지금 좀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주도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교착 상태라고까지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예. 55구 그 북한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러니까 유해 송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움직임은 계속 있는데 있는 거고, 미국 쪽의 예. 움직임이 아직 없는 미국은 것 이제 같아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계속적인 이제 그 일괄 타결 이런 입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물밑에서의 접촉과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그 북한과 미국과의 관련 당국자들의 만남은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2차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예. 이번 회담은 또 그냥 하루 만나는 것이 아니라 2박 3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만나는 거고 이 만남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그 이제 경제계 인사나 아니면은 체육, 문화 이런 제방면에 걸쳐서 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갈 수도 있다. 이전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 할 때도 그랬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 회담 할 때도 경제 사절단과 그다음에 문화 예술 그리고 정당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함께 갔기 때문에 예. 이런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미 간에 이렇던 교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우리가 볼 때 미진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함께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늘 운전자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네. 북미 간의 그런 좀 더 가속도 붙을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이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이제 기대하는 거고요. 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까지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좀 그런 거고요. 예. 결국은 지금 종전 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게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 이것이었던 것만큼 제가 볼 때는 그 속도감이 저희가 느끼는 그러니까 뭐 구구절 앞두고 또는 그 동방 포럼 앞두고 뭔가 좀 있지 않았겠냐라는 시기보다는 조금 그 늦어지는 감은 없잖아 있지만 예.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 후에 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신뢰관계가 더 구축이 된다라면 예. 보다 진전된 형태의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예,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예.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고 그래서 북한 쪽에서도 우리 남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렇게 북미 대화, 비핵화 대화에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언급.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북미 대화가 네. 가다가 이제 교착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해준 것이
미군 유해 송환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만큼 해줬으니 미국으로서 뭔가 해줘야 된다. 네. 항상 협상 당사자는 자기가 준 것은 많고 받은 것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도 준 것은 많고 받은 것은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미군 유해는 당연히 받을 걸 받았을 뿐이고 원래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 줘야 될 것은 종전 선언이나 혹은 더 큰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회복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번 선언하고 난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이 주는 것들은 전부 다 시설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체 시설이 얼마 있는지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것을 하나하나 잘라줄 때마다 그럼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걸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총 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응하는 걸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조정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따라가게 되면 다른 당사자가 그 조정자를 믿지 않게 되고 그 조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런 어떤 시각 차이들, 그 등가성이 없는 시각 차이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등가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남한의 역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그 중간에서의 역할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적정한 시점에 예. 적정하게 들어가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름대로 잘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진짜 난관은 앞으로의 난관이에요. 이때까지는 누구나 줄 수 있는 것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들까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예. 이제 진짜 해야 될 것은 진정하게 똑같은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종전선언이라든지 혹은 핵시설 리스트.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핵시설 리스트인데 이 핵시설 리스트를 북한이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준다면 거기에 허위는 없을 것인가? 즉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종전 선언을 같이 해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시험대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오늘 경축사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 하나하나 그 의미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 평화에 이어서 경제가 두 번째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예.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풀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저희가 2002년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0년 가까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남북 관계는 교착이 됐고 단절이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오늘 그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으로 8,900명의 일자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개성공단에서는 10만 명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문을 닫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됐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이제 저희가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개성공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금강산 관광이 복구가 된다라면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 경제가 교류가 활성화되면 170조의 30년간 동안 170조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통계치로 나온 거니까 예.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는 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물론 평화가 경제다도 있지만 외국에서 볼 때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볼 때 그 늘 투자할 때 불안정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전쟁의 예. 위협이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과연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불안정하면 국내 상황도 불안정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투자할 곳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곳이 많은데 굳이 이쪽에 할 이유는 없는 거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많이 예.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 홍콩으로도 빠져나가고 싱가포르로도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직감을 했던 거고요. 피부로 느꼈던 것인 예. 만큼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 그러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이 8개월 동안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난 것만큼 초당적으로 여야의 그런 그 따짐이 아니라 네. 초당적으로 그 협력해서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현재 그 뭐 주 52시간의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그 이제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해서 생긴 그런 불편함들이 이런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잘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현실적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북미 대화가 진전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요. 예.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또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네. 올 그
해 가기 전에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온 힘을 모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경제에 대한 언급 부분 해석을 해봤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거론했습니다. 경축사에서 이렇게 자세히 언급된 게 처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과거에 뭐 본 예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네네. 예,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역시 아까 뭐 제가 차별성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 정부의 차별성, 아마 장소적 차별성 외에 내용적 차별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 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 아주 좋은 이야기고요. 네. 잘 발굴해서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지금 경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잔임 기간 동안에 그 국민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준 같은 걸 느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슨 뜻이냐면 예. 지금 현재 평화는 경제라고 해서 그 경제 부분을 지금 현재 한국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부분인데 물론 지금 광복절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평화는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경제라고 했을 때 어떤 지금 남북 관계에서의 경제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앞으로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어떤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거죠. 실제로 평화는 경제라는 말 속에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엔 대북 제재라든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벗어난 속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건 물론이지만 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상황의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구체적으로 국민이 보기에 이거는 유효한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이야기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 대변인 뭐 하실 저는 말씀 있으십니까? 뭐 야당으로서 자꾸 이렇게 뭐 작은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이번에 경축사에서 여성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점에 대해서는 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해녀 활동을 하셨던 5분의 그 여성 노동 운동을 하셨던 분에 대한 얘기나 또 한 분에 대한 얘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자세한 사례를 들려주셨어요. 그 1년간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성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200명을 이제 확인이 됐고 그중에 26명을 그러니까 그 훈장을 줬다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한 점은 정말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네.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다시 이제 국민 앞에 보고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감동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그 애국가를 불렀던 분 중에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인 분이 이제 또 함께 저희가 제창을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이런 하나하나 스토리가 결국은 그동안의 히스토리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역사가 남성 중심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네. 그동안 묻혀 있었고 이게 이제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 쪽에서는 그 허스토리를 많이 얘기했지만 네. 정부 차원에서 허스토리를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받지 않았다라는 게 과거 독립운동 때부터 있었다라는 네. 점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교육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났고요.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 좀 혼날 시간 정도 한번 가져봐야겠습니다. 특활비를 완전 폐지라는 자막도 많이 나왔고요, 언론에서. 그리고 그 양당의 원내 대표들도 완전 폐지라는 용어까지 썼는데 완전 폐지가 아니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뭐 완전이라 표현이 꼭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 뭐 예. 완전 폐지가 안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은 아마 적어도 우리 당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쪽 원내대표가 네.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아마 의장단에 일임하는 형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섭단체의 목만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된 셈인지 아마 의장단에서 예. 문희상 의장을 포함한 어떤 의장단에서 상임위원회 쪽과 국회에 쓰는 어떤 특수활동비는 살리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아마 그 이야기도 조만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뭐 어쨌든 약간의 일부 그것도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
국회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특활비 빼고 상임위원단의 어떤 특활비 이런 걸 없애는 선에서 어떤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뭐 기다려볼 만한데요. 예. 어쨌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요. 일단은 특활비 폐지냐 아니면 뭐 사실상 폐지냐 또는 그 이전에 양성화냐 예. 또는 그 이전에 그 대법원에서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해서 이제 그 정치권이 계속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요. 이 네. 과정이 국민들에게 보다 관심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회찬 의원의 그런 예. 충격적인 선택을 보고 이 특활비 폐지가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저희 당 안에서 이제 여러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내대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의장단과 그다음 상임위원장 등 이제 활동해왔던 분들도 공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이제 양성화 얘기, 그러니까 영수증을 첨부하는 형태의 이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지만 그것 역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예. 사실은 사실상 폐지가 된 거고 그 62억 원 중에 이제 올해 25억 원은 반납하겠다 이제 이런 네. 거고요. 문희상 의장께서도 특활비 필요 없다, 폐지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상임위원장들도 받지 않겠다라고 다들 뭐 얘기하고 있어서 예. 사실 이제 외교 통일 분야에 꼭 필요한 비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장들이 외국에 나갈 때 그 나라 이게 이제 통일 뭐 외교적인 그 활동 때문에 필요한 비용이 대략 한 5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은 그냥 뭐 사실상 폐지를 하는 걸로 가고 예. 의장단이 외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국민들에게 좀 더운데 네. 짜증나는 일을 좀 한 것이 정치권에서 좀 빠르게 결정을 하고 진행했으면 될 법한 일인데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거의 사실상 폐지 쪽으로 나간 거고 국회가 특활비가 이렇게 폐지 방향으로 된다라고 하면 네. 아마 국정원 특활비나 예. 여타 부처의 특활비 정도 마찬가지로 조정해야 될 사안으로 이제 다음번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바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예. 조정하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업무 추진비를 늘리는 그런 방안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이 될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이 예. 그 매달 뭐 대략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게 예를 들면 국방위원회다 그러면 군부대 방문했을 때 이제 뭐 이런 비용인데 그런 것들도 업무 추진비로 간다고 하면 카드로 사용을 예. 해서 그 내역을 다 공개하는 예.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 업무 추진비로 이름만 바꿔서 결국 그 특활비가 그대로 존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 때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는 다른 겁니다. 네. 특활비는 당연히 기밀, 예. 국가 보안 뭐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업무 추진비는 당연히 업무를 추진하는 일상적인 비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는 업무 추진비로 볼 수 있는 성격의 것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양성화시켜서 카드로 쓰면 업무 추진비로 전용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특활비에 사용되었던 돈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 그건 아마 뭐 폐지 쪽으로 이야기를 아마 가다가 잡아가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희연 대변인, 자유한국당 이경환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